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잠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백상훈입니다. 오늘 저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둘이 갑자기 앉아서 콘텐츠를 찍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생유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게 보시는 만큼 관심과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합니다. 이생유 초고도 비만 식단편. 지금 저희가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어느 정도 됐죠? 86일째인가 그래요. 86일째? 네. 처음에 우리가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 한 달에 10kg 빼면 되게 많이 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1kg에서 시작해서 151.7. 네, 151.7kg에서 시작해서 23.3kg 감량을 했으니까 한 달에 한 10kg 꼴로 거의 빠지지 않았나? 내 눈은 대박인 게 있어. 뭐? 근육량은 늘었어. 아, 근육량은 처음보다 늘고 정말 순수 체지방만 빠진 거네. 맞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좀 먹었던 식단에 대해서 대전제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식단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한 몇 인분씩 먹었지? 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긴 아. 한데 유튜브에서 10,000칼로리 챌린지 있잖아. 컨디션 좋은 날은 10,000칼로리 챌린지가 되는 거야. 콜라를 1.25리터 아래로는 아예 먹지를 않았어. 그걸 한 번에 다 먹어 설마? 한 끼에. 제일 내 안 좋았던 습관이 그 탄산인 것 같아. 아무래도 처음에 식단을 짤 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먹던 애가 밥 줄이고 닭가슴살 먹고 이러면은 얘가 살겠냐는 말이죠. 살 수가 없어요. 일반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양을 줄이잖아요. 근데 상훈이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안 줄였어. 왜냐면 종류 제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식단을 잡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몸무게를 쟀을 때 151.7kg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한 2,800 정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얘는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하는 고도비만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장 칼로리를 2,000칼로리대 정도로 잡으면 어떨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식단을 잡았고, 첫 주는 일단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안 되니까 탄단지 비율을 거의 6대 2대 2.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와줘야 시기적인 만족감이 계속 느껴지고, 양이 좀 줄었기 때문에 부재를 좀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탄수화물이 섭취를 해줘야지만 됐거든요. 일단 평소에 막 불규칙하게 한 끼만 먹었던 날도 있었어서 그치. 1일에 3회 규칙적인 식사 루틴으로 만들기. 두 번째는 정확한 그치.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던 고프지 않던 먹는 습관. 세 번째가 좋아하는 음식을 베이스로 시기 만족도가 좀 있는 식단을 구성하기. 네 번째는 가벼운 메뉴로 저녁을 구성해서 아침 식사에 대한 니즈 높이기. 이건 결국에 뭐냐면 보통 저녁에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 오기 전에는 무조건 밤이었어. 그치, 야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끼니를는 절도 잘 드시지 않더라고요. 저녁을 그냥 가볍게 먹어버리면 아침에 배가 고파. 엄청 고파. 엄청 고프죠.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으니 아직까지도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요. 주 2회 자유 메뉴 찬스가 필요하다. 치팅하고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 평생 다이어트 식단을 물론 먹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맛이 없는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반 식단을 하는 방법도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게 되게 연습하기 좋은 찬스가, 식단을 하면서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점심 한 끼씩을 하라고 식단에 넣어줬어요. 종류 제한하지 말아라. 아무거나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 상훈이가 좀 욕심을 내서.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래. 그러니까 왜?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튀긴 치킨이라던가 마라탕, 좀 약간 무서운 거지. 내가 이런 거를 먹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너는 마라탕을 평생 안 먹고 살 거야?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훈아 아직은 아니다. 그래도 좀 더 끌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는 마라톤인데 내가 오늘 참는다고 해서 너에게 언제 그 끝남이 올 것 같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일주일은 아무것도 아닌 준비 기간인 거거든요.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너 혼자 이제 상황에서 그치. 먹게 됐을 때 통제가 전혀 불가능해.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계속해서 매주 네가 먹고 싶은 모든 메뉴를 다 먹어가면서 다 풀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 그런데 지금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일 권장 섭취량을 2,000으로 잡고 한 끼 그랬더니 칼로리가 한 660칼로리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탄단지 6대 2대 2로 잡으니까 한 끼 현미밥을 한 250g 정도, 닭가슴살 같은 거 한 100g 정도 먹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니까 양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먹고 나서 했던 얘기는 먹은 듯 안 먹은 듯 하다. 그치. 너가 그랬지? 티도 안 났지. 메뉴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했는데요. 너가 처음으로 좀 약간 배부르다고 든든하다고 했던 게 빵 먹었던 날인 것 같아. 맞아. 빵은 요만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이만큼 부풀리잖아요. 먹는 만족감은 조금 더
들 수 있는 그 다음 주차에 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5대 3대 2로 양을 바꿨어. 상훈이가 조금 더 좋아하기 시작했고 식단을 굉장히 다양하게 2주차에는 조금 넣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오트밀죽 어땠어? 처음에 맛있다 했잖아. 아니. 별로였어. 닭가슴살이랑 오트밀을 넣고 끓인 게 풍성한 맛을 낼 수가 없잖아. 근데 난 너무 맛있는데? 닭가슴살, 오트밀, 물 이제 이걸 세 개를 넣고 끓인 음식이야. 야채를 약간 넣고 야채는 일단 맛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데? 약간 닭죽 느낌의 뭐 먹을만하다 이 정도면 먹겠다는 될 수 있지만 맛있다는 말이 안 돼. 속세 찌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젤리니 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아 쟤네들 다 맛있다고 해요. 사훈이가 가장 좋아했던 게 그 중에서도 그 치킨 텐더 여기다가 양념치킨 소스 같이 해서 밥이랑 먹었던 메뉴를 굉장히 좋아했던. 최고지. 왜냐면 일단 치킨 텐더가 300g을 먹었거든. 너 근데 왜 요새 그 스무디 안 먹어?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그거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질 수도 있다. 아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식단 대부분이 처음에는 괜찮다 되게 이 정도면 먹을만하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어느 정도 누적이 자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무디만 해도 내가 거의 50번을 넘게 먹은 거야. 조금 물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평생 먹고 사는 거야. 냉면을 네가 먹지만 똑같은 냉면 평생 먹고 살잖아. 많이 먹으니까 지는다? 훈련이 덜 된 거지. 그러다가 5, 6주차쯤에 한번 살짝 정체가 왔어. 항상 그 앞자리 변할 때 되게 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게 사이클링 식단. 이틀간은 탄수화물 안 먹고 하루를 탄수화물 많이 먹고 이걸 2주간 했을 거야 아마. 그죠? 맞아. 이 사이클링을 하고 나서 살이 바로 효과가 대박이야. 효과가 바로 났었죠. 이 사이클링 식단 뭐 나중에 제가 첨부해드리겠지만 여기서 돼지고기 뒷다리살이 나옵니다. 그냥 구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미리 주물럭처럼 만들어서 냉장고에서 숙성했다가 구워서 먹었었거든. 그런가 하면은 후라이 해가지고 소세지랑 같이 먹기도 했었고 닭다리를 이때 구이로 처음 먹기 시작했다. 닭가슴살이랑 섞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탄수화물 안 먹는 구간에선 지방 섭취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사실 상훈이가 이때 좀 좋아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양도 많아지고. 맞지. 고모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있어. 너무 많다고 양. 얘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 먹어야 누나가 된다. 뭔가 필시 잘못했다. 필시 잘못했다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언제는 또 왜냐하면 이때 샤브샤브를 먹는데 냄비채 놓고 먹었어. 결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현재도 2000칼로리 내에서 계속 5대 3대 2 하고 있거든요. 식단을 너무 많이 바꾸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버릇이 없어져. 지루해 이 식단에. 일주일마다 처음에 바꿔주니까 너무 좋았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 시작하니까 흥미를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찐 식단이에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어. 왜냐면 탄단지잖아. 초이스가 그렇게까지 넓진 않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가 한 번씩 정체 구간이 나올 때 변화를 통해서 그 정체 구간을 뚫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상훈이가 여태까지 했던 식단은 저희가 함께 공유해드리고 사실 이거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탄단지 계산하는 방법은 요새 어플에 너무 잘 돼 있고 혹시라도 이제 계산하는 이 방법 파일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상훈이 거 계산할 때 썼던 스프레드 시트가 있어요. 거기다 입력만 하면 하루 탄단지 딱 정리해서 나올 수 있는 그 표를 제가 양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함께 링크에 공유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칼로리 계산법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도비만 식단을 계속 2개월 차 넘게 하고 있는데 소감이 있다면?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 진짜 와 나는 이렇게는 못 먹는다 이렇게 못 살겠다 이건 진짜 절대 아니었어. 일단은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3대장이 있거든요. 뒷다리살, 홍두깨살, 틸라피아 3대장이 있어요. 돼지고기 뒷다리살도 고추장 양념해서 제육볶음 해먹으면 맛있고 홍두깨살도 뭐 육전을 해먹으면 맛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먹었던 방법은 기름이 아예 일절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에어프라이기에 그냥 수분을 쫙 빼다 보니까. 근데 그걸 왜 누가 에어프라이에 구워줬어? 원래 에어프라이기가 굽는 거 아니야? 아닌데? 그럼 나는 뭐가 돼? 아니 일단 이게 다이어트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이 없기 때문에 조리가 진짜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조리를 진짜 뭐처럼 해먹고 있더라고. 아니, 내가 너무 나 그냥 깜짝 F에 놀랐던 넣었어. 게 닭가슴살 큐브를 먹는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먹었길래 저기 맛이 없지 했더니 그게 완전 고무처럼 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걸 돌려서 그냥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닭가슴살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홍두깨살, 이런 뒷다리살 막 이런 건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조리 방법이 일단 잘못됐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도비만 상훈이가 150kg에서 지금 128kg대까지 좀 감량하게 된 식단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130시간 넘는 사람들이 살을 뺄 때 다른 사람들처럼 한 달 안에 목표를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걸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분명히 스트레스라는 게 존재하거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이걸 계속해서 누적해서 빼나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거예요. 내가 정해준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 식사 4번 하는 거, 간식까지. 그리고 탄단지의 양 딱 지키는 거. 그거 빼고는 사실 다 열려 있는 식단이기는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유식 2번. 그런 좀 자율성이 되게 많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고도비만자들은 끝까지 내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살은 빠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식단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량할 수 있었던 식단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자, 그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운동에 대해서 한번 들고 와볼게요. 운동 정말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어렵지만 고도비만인 사람들 웨이트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또 인터넷상에 많더라고요. 과연 상훈이는 어떤 운동으로 어떻게 살을 빼고 있는지 운동 루틴도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